서울 마포구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방식의 입양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름은 단순했다. 고양이가 선택하는 입양. 신청자들은 미리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보호센터로 들어왔지만 누구도 먼저 고양이를 안을 수 없었고 이름을 부르며 관심을 끌 수도 없었다. 직원들은 참가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은 사람이 고양이를 고르는 날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기다리는 쪽은 사람이었다. 그 방식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인터넷에는 의견이 갈렸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감성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보호센터는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신청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실제로 그 방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입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개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버려진 경험이 있는 고양이들은 더 그랬다. 누군가 다가온다고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와 낯선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금세 경계했다. 보호센터 안에서 사람들은 종종 착각했다. 구석에 숨어있는 고양이는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고, 조용히 만져지게 두는 고양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겁이 많은 고양이는 그냥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었다. 너무 오래 긴장한 나머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늘 말하곤 했다. 고양이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스스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방 안의 분위기였다. 이전 입양 행사에서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붙잡고 사진을 찍거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참가자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직원들은 말을 줄였고 휴대폰 촬영도 제한했다. 누군가는 어색해했고 누군가는 긴장했다. 몇몇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강지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41살의 강지원은 예약 시간을 한 번 미뤘다가 결국 마지막 날 다시 신청서를 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다시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지원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3달 전까지 함께 살던 고양이 모모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안의 거의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살고 있었다. 물그릇도 치우지 못했고 습관처럼 퇴근 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추는 버릇도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괜찮아진다는 건 결국 익숙해진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모모가 없는 집에 익숙해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는 처음에는 절대 다시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병원 진료 날 이후로 그런 결심은 더 강해졌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오래 남아 있었다. 야근 때문에 병원 예약을 미룬 날들,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깐의 이상 신호를 지나쳤던 순간들, 아직 시간은 많다고 믿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계속 남았다. 그래서 보호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렀을 때도 지원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단순히 구경만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누군가와 다시 정을 나누기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고 믿었다. 센터 직원은 입장 전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했다. 먼저 다가가지 말 것,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억지로 시선을 끌지 말 것, 선택은 고양이가 한다는 말이었다. 지원은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 커플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여러 번 방문한 듯 익숙했고 누군가는 괜히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은 조용했다. 다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원에게는 오히려 편했다. 직원들은 참가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앉혔다. 그리고 잠시 후 고양이들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몇 고양이들은 멀리 떨어진 자리 근처를 맴돌았고 어떤 고양이들은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 중 몇 명은 괜히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원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 사실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회색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그의 자리 근처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름표에는 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보호된 지 오래되지 않은 고양이라는 설명이 짧게 적혀 있었다. 사람 경계가 심하다는 말도 함께였다. 직원 한 명이 잠시 놀란 얼굴로 하루를 바라봤다. 하루는 평소 낯선 사람 가까이에 오래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랬다. 하지만 그날의 하루는 달랐다. 지원은 일부러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냥 규칙대로 조용히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루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다시 지원 근처로 돌아왔다. 그 순간부터 직원들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 보호센터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순간들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고양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가까워지지 않았다. 먹이를 줘도, 장난감을 흔들어도, 오래 키우던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치면 바로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하루는 처음 보는 사람 옆에서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다. 지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빈자리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또 다른 생명을 드리는 일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위험했다. 지원은 그걸 알았다. 다시 사랑하게 되면 결국 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애써 선을 그으려 했다. 잠깐의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하루는 계속 그의 근처에 머물렀다.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 곁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오래 머물렀고 젊은 여성 참가자 근처에는 겁이 많기로 유명한 치즈테비 고양이가 천천히 다가갔다. 방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퍼졌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보기만 하겠다고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이미 한번 큰 이별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그랬다. 다시는 그런 상실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이곳에 오게 된다는 사실도 익숙했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 신청서를 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안고도 계속 망설였다. 자신이 또 잘못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지원 역시 비슷했다. 그는 하루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모모를 떠올렸다. 마지막 며칠 동안 거의 먹지 못했던 모습, 병원 대기실에서 느꼈던 막막함, 집으로 돌아온 뒤 너무 조용해진 밤까지 전부 다시 생각났다.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가까이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후회가 조금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대신 마음속 어디엔가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지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는 원래 누군가 곁에 오래 머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지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방 안에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민석은 처음 보호센터를 찾았던 날부터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냥 퇴근길에 잠깐 들르는 정도로만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33살의 민석은 강남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입사 초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실적도 좋았다. 회사 사람들은 늘 그를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지만 맡은 일은 정확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의 생활은 단순한 반복처럼 변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 편의점 음식으로 끝나는 저녁, 불이 꺼진 집 안, 주말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처음에는 그 삶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고 책임질 관계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안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민석이 보호센터를 처음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가 보여준 짧은 영상 때문이었다. 고양이가 사람을 선택하는 입양 프로그램이라는 설명과 함께 몇 초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귀엽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민석은 이상하게 그 영상을 계속 다시 보게 됐다.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놀란 듯하면서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고양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반응이 민석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선택받아본 기억이 오래전부터 없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보호센터 예약 페이지를 눌렀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예약 완료 문자를 받은 뒤부터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조금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됐다. 처음 방문했을 때 민석은 거의 아무 일도 겪지 못했다. 몇몇 고양이들이 방 안을 돌아다녔지만 누구에게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직원들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설명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 그는 한 고양이를 보게 됐다. 작은 체구의 삼색 고양이였다. 이름표에는 나비라고 적혀 있었다. 구조 당시 사람 경계가 심했다는 설명이 짧게 붙어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고양이로 유명했다. 민석은 처음부터 나비를 특별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다만 이상하게 눈에 자꾸 들어왔다. 다른 고양이들은 사람들 근처를 맴돌다가 금방 자리를 옮겼지만 나비는 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래 상황을 지켜봤다. 그 모습이 민석 자신과 닮아 보였다. 그날 이후 민석은 거의 매일 보호센터에 들렀다. 회사에서는 야근이 줄어든 줄 알았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센터 직원들은 금세 민석을 기억하게 됐다.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큰 반응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그도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며칠 오다가 사라졌다. 고양이가 쉽게 다가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민석은 계속 왔다. 문제는 나비였다. 나비는 단 한 번도 민석 가까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석이 있는 날이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직원 한 명은 민석에게 너무 마음 두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비는 입양 문의가 꾸준했고 다른 지점 이동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 날 다시 센터에 왔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갔다. 그동안 민석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집까지 따라왔을 텐데 보호센터에 다녀온 날만큼은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졌다. 고양이들이 사람 눈치를 보다가도 천천히 경계를 푸는 모습, 직원들이 작은 변화 하나에도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분위기, 그리고 아무도 누군가를 재촉하지 않는 그 공간이 민석에게는 낯설 정도로 편안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도 커졌다. 나비의 이동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자신이 왜 그렇게 초조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가까워진 적도 없는 고양이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센터 마지막 방문 예정일, 민석은 평소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 회의가 길어졌고 거래처 전화까지 이어지면서 퇴근이 늦어졌다. 그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다. 오늘이 지나면 나비는 다른 지역 보호센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 한 명이 민석을 보며 짧게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석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방 안에는 익숙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 온 참가자들은 여전히 어색해했고 올해 방문한 사람들은 더 조용했다. 민석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을 수 있다고.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나비였다. 나비는 방 안을 천천히 돌다가 민석 근처에서 멈췄다. 직원 중 한 명은 순간 움직임을 멈출 정도로 놀랐다. 나비는 낯선 사람 가까이에 오래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먼저 다가가는 일은 더 드물었다. 민석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애써 평소처럼 있으려 했다. 괜히 자신이 뭔가 행동하면 나비가 다시 멀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 가까이에 머물렀다. 방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비가 최근 며칠 동안 특정 시간만 되면 입구 근처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간이 늘 민석이 오는 시간과 비슷했다는 것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직원들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석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비가 며칠 동안 계속 입구를 기다렸다고. 민석이 오는 시간마다 그랬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하려 했다. 겨우 열흘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만져본 적조차 없는 고양이였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석은 오래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감각을 잊고 살았다. 회사에서는 대체 가능한 직원 중 한 명이었고 인간관계도 대부분 끊어진 지 오래였다. 연락처에 이름은 많았지만 밤늦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비가 계속 자기 근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민석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센터 직원은 원래 규정상 오래 홀드해 두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양 가능성이 높은 고양이는 대기자도 많았고 다른 지점 이동도 일정대로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들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두 존재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현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자신이 정말 다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회사 일정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출장도 많았다. 예전처럼 또 놓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비는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민석은 처음으로 아주 짧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김 회장은 보호센터 예약 문자를 받은 뒤에도 며칠 동안 방문을 망설였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끄는 일이 반복됐다.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나이 들어 다시 동물을 키우는 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혜자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더 외롭게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사람이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의 혜자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생각했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오히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감각이 더 크게 남았다. 혜자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약을 챙기고 근처 마트를 다녀오는 일상이 반복됐다. TV를 틀어두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지만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가끔 딸에게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 짧게 끝났다. 딸도 직장과 아이들 때문에 바빴다. 혜자는 그걸 이해했다. 이해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았다. 문제는 집 안의 조용함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은 괜찮았다. 하지만 몇 달 전, 14년 동안 함께 살던 고양이 보리까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혜자는 처음으로 텅 빈 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실감했다. 밤마다 들리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졌다. 소파 한쪽을 비워두던 습관도 남아있었고 습관처럼 사료를 사려고 마트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참 멈춰있는 날도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라는 말을 했다. 동물도 결국 떠난다는 말, 나중에 또 아프면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들었다. 혜자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보리가 마지막 병원 진료를 받던 날 이후로 혜자는 자신이 다시는 그런 시간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작은 몸으로 힘겹게 버티던 모습, 병원에서 돌아온 뒤 텅 비어버린 이동장, 며칠 동안 치우지 못했던 담요까지 기억에 오래 남았다. 그래서 보호센터 프로그램 기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기사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혜자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일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더 그랬다.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끊겼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다. 혜자 역시 괜히 누군가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보호센터 프로그램은 이상하게 달랐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혜자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예약 당일 보호센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직장인도 있었고
혼자 온 중년 남성도 있었다. 오래 고민한 얼굴들도 보였고 괜히 긴장한 표정도 있었다. 혜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가장 나이 많은 참가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조용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다. 직원들은 입장 전에 규칙을 설명했다. 먼저 만지지 말 것, 억지로 관심을 끌지 말 것, 고양이가 선택할 시간을 기다려줄 것. 혜자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사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정말 입양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외로움을 잊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방 안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몇몇 고양이들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고양이는 가까이 오다가도 금방 방향을 바꿨고, 어떤 고양이는 아예 사람 근처에 가지 않았다. 혜자는 일부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혜자 가까이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름은 소미였다. 직원 중 한 명이 순간 소미를 바라봤다. 소미는 낯선 사람 앞에서 쉽게 경계를 풀지 않는 고양이였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이후에도 대부분 혼자 있으려 했고 사람 손길을 오래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소미는 혜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혜자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미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다른 참가자들이 움직이거나 작은 소리가 나도 다시 혜자 가까이 돌아왔다.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싫으면 절대 가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걸, 특히 한번 상처받은 고양이들은 더 예민했다.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거리를 뒀다. 하지만 소미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보였다. 혜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자신이 다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이도 있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또 한 번 이별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는 보리를 잃은 뒤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병원에서 마지막 설명을 듣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조금만 더 빨리 데려왔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도 오래 남았다.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소미가 가까이에 머물수록 혜자는 오히려 두려워졌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결국 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이상한 감정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자신의 옆에 있어준다는 감각이었다. 혜자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자주 느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소미는 이상하게 계속 혜자 곁에 머물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혜자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소미가 원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있지 않는다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 같다고. 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다. 괜히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계속 자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옆에 머무르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젊은 여성 참가자는 울음을 참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은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특히 오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처음에는 절대 다시는 정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 오래 막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혜자 역시 그랬다. 그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용히 살려고 했다. 괜히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소미가 가까이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주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었다. 혜자는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다시 애정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 또 아플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상실 자체보다 다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3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박서윤은 보호센터 예약 확정 문자를 받은 뒤에도 끝까지 갈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다. 신청 버튼을 누른 건 새벽이었다. 잠이 오지 않던 밤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넘기다가 우연히 보호센터 영상 하나를 보게 됐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한 뒤였다. 하지만 예약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29살의 서윤은 대학 시절부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했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연락은 점점 줄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딱 업무 시간 안에서만 유지됐다.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존재가 고양이 두부였다. 두부는 서윤이 대학생이던 시절 구조한 고양이였다. 비 오는 날 학교 근처 골목에서 발견했던 작은 새끼 고양이였다. 병원비와 사료값이 부담됐지만 그때의 서윤은 이상할 정도로 망설이지 않았다. 그 작은 생명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이후로 두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서윤과 함께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날들, 첫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던 시기, 이직 후 밤늦게 울면서 돌아오던 날들까지 전부 함께 지나왔다. 그래서 서윤은 두부가 오래 아플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욕 문제라고 생각했다. 예민한 성격이라 사료를 가리는 날도 있었고 병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서윤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퇴근 후 병원을 오가고 인터넷에서 같은 병을 검색하고 밤마다 작은 변화에도 잠을 설쳤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 서윤은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빨리 이상을 알아챘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병원을 갔으면 달라졌을까? 야근 때문에 병원 예약을 미뤘던 날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두부가 떠난 뒤 서윤은 집안의 거의 모든 걸 그대로 남겨뒀다. 캣타워도 치우지 못했고 자동급식기 전원도 한동안 끄지 못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습관처럼 이름을 부를 뻔하다가 멈추는 날도 계속됐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라고 말했다. 다시 키우면 오히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두부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보호센터 예약을 한 뒤에도 계속 망설였다. 정말 새로운 고양이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프로그램 당일, 서윤은 생각보다 더 긴장했다. 보호센터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조용했다. 누군가는 손에 신청서를 쥔 채 계속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만 내려다봤다. 직원들은 참가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했다.
먼저 다가가지 말 것, 억지로 관심을 끌지 말 것,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기다려줄 것. 서윤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오래된 감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고양이들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몇몇 참가자들은 금방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고양이가 가까이 지나가기만 해도 표정이 흔들렸다. 어떤 사람은 애써 눈물을 참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서윤은 최대한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흰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서윤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다. 이름은 오레오였다.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뭔가를 말했다. 오레오는 원래 사람에게 먼저 가까이 가는 고양이가 아니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예민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레오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서윤 가까이 돌아왔다. 다른 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여도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서윤 자리 근처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느려졌다. 서윤은 처음에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괜히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레오는 계속 그 주변에 머물렀다. 그 순간부터 서윤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부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작은 몸으로 낯선 집을 한참 경계하던 모습, 처음 며칠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옆에 자연스럽게 머물기 시작했던 순간까지 전부 다시 떠올랐다.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괴로웠다. 서윤은 아직도 마지막 병원 기록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끔 술을 마신 날이면 혼자 사진을 보다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 자신이 다시 다른 고양이를 만나도 되는 건지 계속 확신할 수 없었다. 직원 한 명이 서윤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오레오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고. 낯선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예민한 편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은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또 아플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부를 떠나보낸 이후 계속 같은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다시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무너지지 말자. 그런데 오레오는 계속 서윤 가까이 머물렀다.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자리를 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방 안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다. 누군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고 어떤 참가자는 계속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특히 오래 반려동물을 키우다 떠나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만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오래 버티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윤 역시 그랬다. 그는 계속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다른 감정도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감각이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서윤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일이 무서워졌었다. 불이 꺼진 집안, 아무 반응도 없는 공간,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익숙한 침묵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됐다.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레오는 이상할 정도로 서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절대 사람 기분 맞추려고 행동하지 않았다. 불편하면 바로 멀어졌고, 싫으면 다시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레오는 계속 서윤 옆에 남아 있었다. 서윤은 점점 더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짧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혹시 자신도 다시 누군가의 곁이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서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다시 사랑하게 되면 결국 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레오가 계속 자신의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윤 안에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동환은 보호센터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계속 휴대폰만 바라봤다. 몇 번이나 돌아갈까 고민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52살의 동안은 오래전부터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었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결국 남은 건 서로를 지치게 만든 기억뿐이었다. 이혼 후 동화는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다. 필요한 집만 가져왔고 대부분의 물건은 정리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다고 느꼈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늦게 들어가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자유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후배 직원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동갑내기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술자리 연락도 줄었고 주말 약속도 거의 없어졌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점점 사람들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TV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는 날도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다. 동화는 오래전 잠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다. 이혼 직후였다. 당시 그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집에 들어가는 일 자체를 힘들어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 근처 편의점 뒤편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그냥 밥만 챙겨주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양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결국 동화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탄이었다. 탄이는 특별히 애교 많은 고양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화 곁에 있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날에도 새벽까지 혼자 앉아있던 날에도 조용히 같은 공간에 남아 있었다. 동화는 그 존재 덕분에 겨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탄이와의 시간도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건강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뒤였다.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동화는 아직도 마지막 진료실 냄새를 기억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왔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탄이가 떠난 뒤 동화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퇴근 후 습관처럼 사료 코너 앞에서 멈추는 일도 반복됐다. 가끔은 현관문을 열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화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다 큰 나이에 혼자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보호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도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영상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에게 다시 선택받는 표정. 그 감정이 동아에게는 낯설었다. 예약을 한 뒤에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괜히 주변에서 외롭냐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았다. 보호센터 안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직원들은 참가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했다. 고양이를 부르지 말 것, 먼저 만지지 말 것, 고양이가 가까워질 시간을 기다릴 것. 동아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괜히 웃음이 났다. 사람 관계에서는 평생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었다. 늘 먼저 맞추려고 했고, 참고 넘기려고 했고, 결국 지쳐버렸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였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라고 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여러 고양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몇몇 참가자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근처만 지나가도 숨을 멈춘 듯 굳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동아는 일부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도 실패했고 인간관계도 대부분 끊겼다. 그런 자신이 또 무언가를 책임지는 건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검은 털을 가진 나이 많은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동아 근처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름은 라떼였다. 직원 한 명이 순간 시선을 멈췄다. 라떼는 보호센터 안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고양이였다. 특히 남성 참가자에게는 더 경계가 심했다. 예전에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라떼는 이상할 정도로 동아 가까이를 떠나지 않았다. 동아는 처음에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라떼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다른 참가자들이 움직여도, 직원들이 지나가도 다시 동아 가까이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직원들은 서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고양이는 싫으면 절대 참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억지로 관심을 끌어도 금세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라떼는 마치 이미 결정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동아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혼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타니가 죽었을 때도 회사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보호센터 안에서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 곁에 남고 싶어 한다는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라떼는 원래 낯선 사람 옆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특히 중년 남성 참가자들 근처에서는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동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자신이 정말 다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타니를 잃은 뒤 그는 자신이 결국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비를 감당하면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정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라떼는 계속 동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 굳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아는 문득 자신의 집을 떠올렸다. 불 꺼진 거실, 며칠째 정리하지 않은 택배 상자들, 혼자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아무 소리도 없는 새벽까지 전부 생각났다. 그 집안에 다시 누군가의 존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 상상은 생각보다 더 두려웠다. 왜냐하면 기대가 생기면 결국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상실의 기억이 아니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 자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라떼는 마치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계속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보호센터 프로그램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 어느 참가자의 짧은 후기 글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양 후기 정도로 공유됐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의 반응이 커졌다. 조회수는 며칠 만에 수십만을 넘겼고 댓글은 계속 늘어났다. 사람들이 놀란 건 고양이들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방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상 속 사람들의 표정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고양이만 바라봤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우 웃으면서도 눈빛은 금방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댓글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왔다.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를 떠나보낸 뒤 아직도 물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 퇴근 후 습관처럼 이름을 부르다가 혼자 멈춘다는 사람. 병원에서 마지막 설명을 듣던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보호센터 직원들도 그 반응을 보며 조금 놀랐다. 그들은 원래부터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사람들의 감정 변화였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입양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고양이를 다시 키우기에는 자신이 없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고양이가 천천히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이미 한번 큰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더 그랬다. 직원들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다. 강지원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하루와의 만남 이후 지원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모모가 떠난 뒤부터는 특히 더 심했다. 퇴근 후 자동으로 사료를 챙기려다가 멈추는 일, 습관처럼 병원 예약 날짜를 떠올리는 일도 계속 반복됐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지만 집중이 무너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하루를 만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하루 종일 보호센터 생각이 났다. 하루가 정말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다음 방문 때도 다시 가까이 와줄지 같은 생각이 계속 이어졌다. 지원은 그런 자신이 낯설었다. 이미 다시는 마음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기대도 생기기 시작했다. 집 안에 다시 누군가의 숨결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 상상은 생각보다 위험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커질수록 다시 잃게 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모모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이동장을 옆에 두고 밤새 잠들지 못했던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그런데 하루는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이민석도 비슷했다. 회사 사람들은 최근 민석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야근을 덜 남으려 했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자꾸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다. 후배 직원 한 명은 농담처럼 연애라도 시작했냐고 물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나비와 있었던 순간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직원이 나비가 며칠 동안 입구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해준 뒤부터는 더 그랬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민석은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회사 안에서는 늘 경쟁과 평가가 우선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관계보다는 대체 가능한 관계가 더 익숙했다. 그런 삶 속에서 나비는 처음으로 아주 다른 감정을 만들어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퇴근 후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를 정리했고 비워둔 방 한쪽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도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자신이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넘겼을 감정들이 이제는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서윤도 마찬가지였다. 오레오를 만난 이후 서윤은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두부 사진 폴더를 다시 열어봤다. 예전에는 사진을 보면 무조건 울게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미안함도 줄어들고 있었다. 두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고양이를 만난다고 해서 예전의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서윤은 오랫동안 자신을 벌주듯 살아왔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렀다. 하지만 오레오는 그런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계속 서윤 곁에 남아 있었다. 고양이는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편안한지 아닌지만 느낄 뿐이었다. 그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서윤을 더 흔들었다. 최동아 역시 라떼 이후로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집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처럼 사용해왔다. 냉장고 안은 늘 비슷했고 TV 소리만 켜둔 채 잠드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라떼를 만난 뒤부터는 자꾸 집안을 둘러보게 됐다. 고양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생각하게 됐고 예전에 타니가 쓰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도 다시 떠올랐다. 동아는 그 기억들을 오래 피하고 있었다. 타니가 떠난 뒤 그는 거의 모든 사진을 숨겨버렸다. 괜히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라떼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예전 사진 몇 장을 다시 열어봤다. 사진 속 타니는 여전히 평소처럼 무표정했고 동아 가까이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동아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타니를 잊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단지 다시 상실을 겪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그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프로그램 설명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고양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는다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떠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스스로 가까이 머무는 순간은 훨씬 진짜에 가깝다고. 그 설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계속 커졌다.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도 아직 우리 고양이 밥그릇 못 버렸는데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래전 떠난 반려묘 이름을 적으며 아직도 퇴근하면 현관문 앞에서 습관처럼 이름을 부른다고 털어놨다. 그 댓글들 아래에는 비슷한 경험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실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보호센터 안에서는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입양 신청서를 끝까지 쓰지 못한 사람들, 계속 망설이는 사람들,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일이 두려운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그런 망설임과 상관없이 천천히 사람들 곁에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의 다친 시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윤태호는 보호센터 예약을 하면서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38살이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시간을 거의 전부 병원 대기실에서 보냈다. 어머니가 병을 앓기 시작한 뒤부터 그의 하루는 일정하게 반복됐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 병원 방문이 끼어 있었고 주말은 거의 병실에서 흘러갔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태호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가는 시간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먹는 식사가 놓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태호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누군가를 돌보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갑자기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원에서 들었던 설명들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이 반복됐다.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이 갑자기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보호센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건 회사 동료가 보낸 링크 때문이었다. 그 동료는 단순히 귀엽다고 말하며 영상을 공유했지만 태호는 끝까지 그 영상을 보았다. 영상 속 사람들은 고양이가 가까이 머무는 순간 말없이 고개를 떨구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이 태호에게는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울음을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있는 얼굴. 태호는 자신이 왜 그 영상에 오래 머물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예약을 한 뒤에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보였고 주말 약속도 잡지 않았다. 다만 약속 시간에 맞춰 보호센터로 향했을 뿐이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직원들은 언제나처럼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먼저 다가가지 말 것, 억지로 손을 뻗지 말 것, 고양이가 선택할 시간을 기다릴 것. 그 말은 이제 보호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거의 주문처럼 들렸다. 방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미 몇 번 방문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양이들이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고양이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어떤 고양이는 멀리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 참가자들은 고양이가 근처를 스치기만 해도 숨을 멈춘 듯 긴장했다. 태호는 일부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은 그저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누군가를 다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자리 근처에 멈췄다. 이름은 보리였다. 직원 한 명이 순간 고개를 들었다. 보리는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양이였다.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가까이 가는 일도 드물었다. 보리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다가 태호 근처에서 멈췄다. 다른 참가자들이 작은 소리를 내거나 움직여도 보리는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방향을 정해둔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리는 계속 그의 가까이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부터 태호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옆에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태호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없었는지 계속 생각했다. 더 빨리 다른 병원을 찾았어야 했는지, 더 많은 시간을 냈어야 했는지,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지 반복해서 떠올렸다.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두려웠다. 또다시 마지막을 겪게 된다면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리는 계속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잠시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왔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억지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떠난다. 굳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저 싫으면 움직인다. 그런데 보리는 떠나지 않았다. 테오는 그 사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회사에서는 업무로만 평가받았고 집에서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를 돌보던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역할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진 뒤 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몰랐다. 그 공백이 점점 커져갔다. 보리는 그 공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테오 근처에 남아 있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명했다. 보리가 이렇게 오래 한 사람 곁에 머무는 건 흔하지 않다고. 테오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다시 정을 주면 결국 또 아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생각도 스쳤다. 어쩌면 자신은 아직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위험했다. 기대가 생기면 무너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오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보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신청서를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직원들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결정은 억지로 밀어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퍼졌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테오는 처음으로 집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쓰던 방,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랍, 혼자 남겨진 식탁까지 모두 떠올랐다. 그 공간 안에 다시 다른 존재가 생긴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잠시 상상해 보았다. 그 상상은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안도감을 함께 가져왔다. 누군가를 다시 돌보는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다. 보리는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테오 안에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보호센터의 작은 공간은 매주 다른 얼굴들로 채워졌다.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방문했고, 누군가는 이미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고양이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빈자리를 안고 이곳에 앉아 있었다. 강지원은 결국 하루를 입양 신청서에 적었다. 펜을 잡는 순간에도 손이 잠시 멈췄다. 모모의 이름이 떠올랐고 병원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시 스쳤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후회를 붙잡는 대신 다른 감정을 선택하려 했다. 하루가 자신의 곁에 남아 있었던 그 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루는 지원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곁에 있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지원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민석 역시 나비의 이름을 신청서에 적었다.
그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단순히 집안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었다. 일정과 생활을 바꾸는 일이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비가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렸다. 박서윤은 오레오를 안고 있는 동안 두부를 떠올렸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두부와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고 여전히 소중했다. 하지만 오레오가 곁에 머물면서 서윤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사랑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전의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최동환은 라떼의 이름을 적기까지 가장 오래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결혼의 끝도, 탄희의 마지막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라떼는 그 판단을 묻지 않았다. 과거의 선택을 따지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곁에 머무는 선택만을 했다. 동화는 그 선택 앞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금 덜 비난하게 되었다. 윤태호는 보리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 어머니를 떠올렸다.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괜찮다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말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리가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동안 그는 어쩌면 어머니가 말했던 괜찮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완벽하게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는 사실에. 입양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고독을 끊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이어 붙이기 위해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곳에 앉아 있었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매번 같은 장면을 지켜보았다. 신청서를 쓰는 동안 망설이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 그리고 고양이가 먼저 다가온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는 걸. 고양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행동하지 않았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불편하면 떠났고 마음이 닿으면 남았다. 그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전과 달랐다. 이동장 안에서 조용히 숨 쉬는 존재가 생긴 것만으로도 공기는 달라졌다. 누군가는 계속 이동장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다시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확신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 더 많이 바라보고, 더 천천히 기다리고, 더 오래 곁에 있고 싶다는 다짐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공간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누군가는 오래 비워둔 물그릇 자리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예전에 쓰던 장난감을 꺼낼 생각을 했다. 그 모든 행동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상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떠나간 이름은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있고 마지막 순간의 기억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억이 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이곳에 온 사람들은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고양이는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얼마나 실수했는지도 얼마나 후회하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안전한지, 편안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느낄 뿐이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맞으면 조용히 곁에 남는다. 그 선택은 화려하지 않다. 박수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 삶 역시 또 다른 방식의 상실일지도 모른다. 보호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결국 그 사이에서 선택했다. 상처를 피하는 대신 다시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어쩌면 삶은 완벽하게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여는 연습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을 수는 있다. 조용히 곁에 남는 존재 하나가 멈춰있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보기로 한 사람들의 선택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경청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글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상실을 겪은 뒤에도 다시 마음을 여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끝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아픔을 지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이 또 다른 삶을 움직이듯 우리의 작은 다짐 역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피하는 대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이 이야기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공감하신 부분이나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아래에 마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들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